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예, 오늘은 35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복리후생에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요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법정으로 정해진, 나라에서 이제 정한 그런 법정 복리후생 제도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보험료 지원입니다. 의료보험, 연금보험, 뭐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이 있고요.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병에 대해서 조기에 좀 발견하고 예방,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잘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1979년에 국내에서 좀 제정이 됐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은 이제 소득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생계를 보장하자라는 차원에서 1986년에 국내에서는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공사 현장이라든지 작업장에서 이제 사고와 불의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사망을 하거나 어떤 장애를 갖게 되는 이런 경우에 또는 이제 직업병 같은 거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하자. 라는 차원에서 1963년에 제정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잘 하다가 실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생계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1995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이제 퇴직금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무하고 나서 이제 퇴직할 때 일정액을 갖다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떤 일을 한 조직에서 오래 했을 때 그런 공로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요. 또 이거를 좀 평상시 임금을 주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떼서 나중에 좀 후불 한다라는 관점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걸 하는 이유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퇴직한 이후의 생활을 좀 보장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고요. 또 유급 휴가 제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직원이 이제 휴가를 내고 이렇게 쉬어야 되잖아요. 한 번씩. 그럴 때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주자. 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차 유급휴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죠. 우리 모든 직원들이 대부분 연차 유급휴가를 갔는데 1년에 이제 8할 이상을 출근하면은 이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또 이제 근속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이 휴가 일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산전유 휴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출산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임신 중인 여자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산전 그러니까 출산 전과 후에 전체적으로 90일을 휴가를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고요. 최초 60일은 반드시 유급을 한다, 임금을 준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육아 시간 허용 제도가 있고 또 휴게 시간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의 법정 복리후생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정 외 복리후생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게 국가에서, 나라에서 이제 강제한 것이 아니라 좀 자발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조직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제도고요. 그러면서 법정에서 정한 그 수준보다 반드시 높아야 됩니다. 동일 항목이 있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제 노조가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 협약상의 복리후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교섭을 하고 나서 이제 협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요것들은 강제성이 있다. 왜냐면은 이걸 해주기로 했는데 안 했다. 라고 했을 때는 노조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뭐 예를 들면 스트라이크로 이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했던 협약을 체결했던 프로그램을 만약에 제거하거나 내지는 그 수준을 낮추는 그런 축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 스스로 조직에서 자발적으로 노조하고 협약도 아니고 우리가 한번 자발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제 자발적 복리후생 제도가 있는데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은 임의로 제거나 축소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조직에서 보면은 이런 임의적으로 이런 복리후생 범위를 자꾸만 이제 확대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강제성이 아니라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만족하고 다닐 수 있게끔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자발적 복리후생 제도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법정 외 복리후생 중에서 예를 좀 들어보면은 생활시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같은 거죠. 예를 들면은 좀 지방에 있는 그런 회사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택을 지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들이 있고요. 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어떤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급식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식사비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들이 있고요. 경제시설도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사내에 매점 같은 게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그런 상품, 제품들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임금 인상의 효과를 좀 가져오기도 하고요. 또 회사에서
대출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낮은 좀 이자로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무이자로 이렇게 빌려줘서 생활을 돕는 경우도 있고요. 또 회사 차원에서 아예 저축을 해가지고 이자도 좀 더 준다든지 아니면은 좀 일정 기간 좀 회사 차원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들을 일정 기간 후에 또는 퇴직할 때 직원한테 줘서 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또 공제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제도들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보건위생시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내에 뭐 그런 이제 진료시설 같은 거죠. 뭐 의사가 상주하기도 하고 간호사가 상주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 다쳤을 때라든지 아플 때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휴양시설 이런 것도 합니다. 사내에서 뭐 외부에 콘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어떤 휴가를 갈 때 저렴한 비용으로 좀 갈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보건시설 중에 뭐 목욕탕이라든지 미용실, 요즘에는 또 사내 미용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복리후생 제도도 있다라는 게 있고, 또 기타 시설로는요 체육관, 회사에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 이런 게 있는 데들도 많고, 또 수영장 이런 것들에서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좀 출퇴근할 때 사내 이제 버스, 통근 차량 같은 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교통비도 아끼고 또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있고요. 또 차를 가지고 다니는 직원들한테 좀 주차장을 빌려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아니면 주차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학자금 본인이나 내지는 또 이제 자녀들 뭐 초중고 대학생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카페테리아 방식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서서 말씀드린 제도들이 이제 너무 표준화돼 있다 보니까 자기한테 별로 도움은 안 되는데 그 비용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을 쓰고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 만족도가 이런 좀 낮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해서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선택 항목 추가형이 있습니다. 조직에서 이제 1차적으로 이런 항목들을 지원을 해주자라고 해서 1차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직원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또 모듈형이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복리후생 프로그램들을 묶어요. 이렇게 모듈로 만든 다음에 그것들 중에서 나는 요거를 그럼 선택해야지 해가지고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선택적 지출 계좌형이 있습니다. 요게 요즘은 가장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어떤 예산을 주는 거죠. 카페테리아 뭐 약간 돈 개념이나 포인트 개념으로 다 준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